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시엔 MBC 스테이션 임사랑입니다. 대중가요를 통해 알아보는 근현대사, 오늘도 신바람 나는 역사 강사 백이성 선생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국창 임방울 선생의 이야기를 나눠봤고 임방울 선생이 남긴 시대의 명작 예. 쑥대머리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예. 한 회로는 너무 부족하다. 아. 한 회로는 너무너무 아쉽다 해서 예. 이번 시간도 임방울 선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1960년대 초반에 사라졌던 대한민국 대중예술 초창기의 최고의 스타 3명, 남인수, 이난영, 임방울 3명 중에 압도적으로 사실은 임방울 선생의 명성이 높았습니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남인수, 이난영 선생도 엄청난 인기를 그렇습니다. 구가했지만 예. 임방울에 비할 바는 못했다. 이 남인수 선생은 뭐 애수의 소야곡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뭐 황성예터, 네, 그 다음에 저기 가거라 38선, 네. 뭐 눈물의 부산 정거장, 지금 뭐 이제 이거- 이별의 부산 정거장 이런 예. 예, 노래들이 어마어마한 히트를 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선생님이 읊어주신 것들 네. 노래 제목들 지금 딱 나오는데 어. 나중에 이제 편집할 때 선생님이 노래 다 한 가락씩 해주셨거든요. 어. 다 그게 깔릴 겁니다 이제. 아. 황성애터, 뭐 가거라 384, 뭐 다 예. 깔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목포는 항구다, 목포의 눈물 이런 것도 다 보자면 네, 당연히 이난영하고 남인수 아닌가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죠. 그때로서는 가히 전 세계에서 최고의 가수가 임방울 선생이다라고 하는 거를. 그러면 예. 지금 저도 임방울 선생을 이번에 음. 부끄럽지만 아. 자세히 알게 됐거든요. 예. 그 전에는 이난영, 네. 남인수 선생이 그 시대에 정말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가수였다. 이거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난영, 남인수 선생에 비해서 임방울 선생은 이렇게 많이 안 알려져 있단 말이죠. 아. 이거 왜 그랬을까요? 아, 이거는 아무래도 국악에 대한 네. 우리나라의 홀대가 너무 심했기 때문입니다. 아, 뭐 그 골대녀라고 골 때리는 여자들, 아, 골을 때리는 축구하는 여자들, 그 예. 예, 이천수가 감독하고 막 하는 거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이영표 선수 거기에서 송소희라는 사람이 예. 경기 민요를 좀 히트치면서 에헤 어이 얼럴 어이야 얼얼럴 거리고 상설에 이게 경기 민요입니다. 네네네, 좀 밝은 예, 풍의 태평가. 예. 예, 이것이 경기 민요인데 그 경기 민요도 그렇지만은 요 밑에 이 판소리? 전라도 지역에서 했던 동편제 서편제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사람들이 폄하하고 아, 그래요. 예, 이건 뭐 기생들이나 부르던 노래다. 아. 예, 뭐 그다음에 재미없다. 네.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대중가요가 지금 얼마나 히트를 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BTS 노래들 중에 네. 왜 그거 있지 않습니까? 국악을 배경으로 하는 노래. 뭐였죠? 그 국악 형식을 가져와 가지고 네네. 히트친 노래가 있었는데 하나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갖고 그게 이제 내가 그렇게 해서 뭐 그 팔도 뭔가 하여튼 뭐가 있어요. 네네. 그래야 이제 그 BTS 노래 중에 그 노래나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이 세계적으로 히트치던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1932년부터 약 42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32년 팔도강산 방탄소년단의 팔도강산이라고 네. 우리 작가님이 딱 그 자료를 제공해 주시네요. 역시 와. 검색 왕입니다. 야 검색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팔도강산 국악풍의 예, BTS의 노래. 그러니까 그 국악풍의 노래가 이제 히트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임방울의 그런 환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가 될 근데 수 선생님, 있겠죠.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그때 당시에 엄청난 인기를 누렸다면 네. 이게 아무리 사회적으로도 사회적으로 국악을 멸시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폄하하고 이런 풍조가 있다 하더라도 네. 계속 구전이 되잖아요. 입소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게 좀 이상하단 말이죠. 예. 지금도 국악예술고등학교도 있고 예. 국악예술중학교도 있습니다. 맞아요.
거기에 진학하는 사람들 다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 명맥이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닌데 이런 임방울의 신화 같은 이야기가 네. 전승이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예. 임방울 선생 같은 정말 이 서편제 동편제 판소리에게 걸출한 스타가 그 이후에 안 나오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않았다. 안숙선이라고 하는 명창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안숙선 명창은 언제 우리한테 잘 알려지게 된 겁니까? 안숙선 명창은 뭐 언제 잘 알려지게 됐다기보다 80년대, 80년대. 80년대, 90년대에 한창 때였죠. 아, 그러면 그 예. 시대가 예, 간극이 좀 있네요. 예, 좀 있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 네. 60년, 70년대에는 국악이 그렇게 성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방울 선생이 했던 노래 중에 갈까부다라는 노래. 갈까부다. 오늘 지금 이 갈까부다를 가지고 여기 목포역이 아주 그 잘 센터입니다. 보이잖아요. 예. 목포역에 지금 오늘 오픈 스튜디오에 이런 거를 보게 될 때 목포역이 바로 지금 눈앞에 크다랗게 보이는데 네. 목포 인구가 전체 한 10만 명 됩니다 지금. 10만 명 아닙니다. 왜 몇만 명? 20만 명 정도 됩니다. 아 20만 명? 네네. 아 그렇습니까? 네, 20 정확하게는 23만? 23만? 네. 그런데 어떻게 목포는 그렇게 목포 갑을이 아니라 목포시 딱 한 개입니까? 국회의원 선거구가. 그게 원래 이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그 선거 인단이 있잖아요. 예. 그게 28만이 넘어가야 인구가 28만이 넘어가야 가불로 나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8만 넘어가고 예. 다시 또 28만 넘어 56만 넘어가면 네. 57만부터는 또 그러면 이제 병으로 그렇죠. 나뉘겠네. 그렇죠. 그게 이제 인구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이 목포 인구 20만 명 가운데 적어도 네. 3일에 한 번씩은 이 앞을 지나가지 않을까요? 3일에 한 번이요? 예. 아니요, 안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어. 여기가 이제 뭐 생활 구역이 아니고 어. 경제 구역이 아니면 어. 지나갈 일은 없죠. 서울 갈 때나 예. 뭐 다른 지역에 열차 타고 갈 일이 아니면 여기 올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목포도 나름 신도시가 또 있어가지고요. 신도시가. 예. 근데 신도시라도 기차 탈 때는 여기로 와야 될까요? 그렇죠. 기차 탈 때는 무조건 여기 와야 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곳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목포역이라고 하는 이곳이 네. 목포 이 기차 정거장이었을 때 네. 수많은 수탈된 농민들이 여기로 집결해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아, 열차로 대규모로 실어가지고 이게 예. 전국에 저 호남이나 충남에서 다 실어갖고 여기로 오죠. 네네. 그러면 여기에서 다 배로 내려갖고 바로 항구로 가서 가는 거예요. 배 타고 이제 예, 만주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거대한 수탈의 현장입니다. 네. 특히나 인력 수탈의 현장입니다. 여기가 일제 총독부에 의한 인력들이 여기를 통해서 다 나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구도 그냥 이런 뭐 배대는 선착장이 아니라 깊이 파서 큰 배가 들어와 가지고 말 그대로 옛날 말로 똑딱선이 들어와서 갔다는 얘기죠. 네네. 그래 이제 내가 하는 얘기인데 이러한 것을 가지고 보니 여기에 보면은 그 제국주의의 여러분 이 사진이 나갈 겁니다. 네. 제국주의의 전체 판도, 일본 제국주의의 전체 판도를 나타내는 녹색의 그림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1942년도 8월 8일에 네. 일본 제국을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이렇게나 컸습니까? 예. 와. 진짜 징글징글합니다. 진짜 징글징글해. 웬만한 동남아는 다 거머쥐었네요. 그러니까 중국을 여러분 중일 전쟁에 중국을 다 먹은 것 같아도 예. 아니에요. 중국의 한 한 4분의 1? 예. 예. 그리고 미얀마 전체,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 전체, 태국 전체, 베트남 전체, 캄보디아 전체, 라오스 전체, 인도네시아 전체, 와. 필리핀 전체, 파푸아 뉴기니는 다 못 먹었네. 남부 지방은 못 먹었네. 네네네. 예. 이렇습니다. 그리고 태평양의 그 이른바 서태평양 전체. 네. 예. 그리고 호주에도 엄청 폭격기들이 날아 들어가서 호주의 북부 지방들을 마구 때려 부셨던 그런 그게 있습니다. 이때 당시가 그 태평양 전쟁 예, 태평양 그 시기죠. 예. 예. 요 때에
120만 장을 달성합니다. 임방울 선생님. 예, 임방울 선생님. 예. 임방울 선생의 얼굴을 보면은 뭐 그렇게 미남이 아닙니다, 그냥 이 사람. 그냥 평범한 범인 같은데. 그냥 네. 진짜 우리가 김제나 네. 저기 광주 송정에 가가지고 지금 그 왜 농사 짓는 네네. 또 그 사람입니다, 그냥. 그러니까요. 임방울 뭐그저 송정리의 임서방 뭐 거의 그 수준의 사람이에요. 송정리. 어, 예. 송정리 임서방. 예. 송정리 출신이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서울에 올라가서 노래로 완전히 그냥 전 경성을 뒤집어 놨던 거죠. 그래 있는데 여기에서 쑥대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춘향이가 감옥에 갇혀 가지고 이 그 서방을 부르는 네. 서방 이몽룡을 막 애절하게 막 그것도 그냥 부르는 아우 그리워 이런 게 아니고 아니죠. 막 미친 듯이 부르는 뭐 이제 간장에 썩은 눈물로 내가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거 어떻게 아니겠습니까? 보면 울분에 차가지고. 막 울분에 그런 거잖아요. 차가지고 막 절규하는 거죠. 네. 그 장면을 기가 막히게 묘사를 했다 임방울 선생이. 쑥대머리고요. 예, 그게. 쑥대머리고. 그럼 이거는 뭐냐? 갈까부다. 갈까부다라는 말은 그때 춘향이는 사령이 오는지 호군이 오는지를 모르고 이러고 갑니다. 처음 시작이에요. 예. 어. 예. 갈까부다 갈까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춘향이 어떤 상황에서 예. 불렀던 대목입니까? 바로 예. 자 이몽룡이가 떠나요. 떠났고. 이제 한양의 과거 보든지 네. 뭐 하여튼 네. 떠나가지고 한 2년 정도를 이렇게 가만히 그러니까 1년 정도를 가만히 이제 그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죠. 네. 이건 옥에 갇힌 상황은 아니죠. 기다리는데 그거 이제 기다리면서 남원에 거기 앉아가지고 네. 그 산 춘하 추동이 바뀌는 걸 이래 보는 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임 따라서 갈까 부다 이러면서 이 갈까 부다가 뭐냐면 갈까 보다. 아. 내가 가겠다. 이 뭐라 그래야면 가겠다가 아니라 가고 싶다라고 해야 되나? 가고 싶은데 나는 못 간다가 돼야 되나? 아이 호프드라고 말해야 되나? 네네네. 이거를 나는 가기를 희망한다라는 말은 희망했다라는 말은 못 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런 의미예요, 이게. 가고 싶은데 가지 예. 못하는 그 마음. 우리가 그 애플 TV에서 제작돼 가지고 전 세계적인 히트를 쳤던 그게 뭐냐 이민진 씨라는 그 빠찡코. 소설가가 썼던 빠찡코라는 예. 거기에 그 부산에서 영도에서 이게 그 인력 수탈이 되는 모습인데요. 네. 거기에서 한번 부르기로 했던 가수가 일본 노래를 부르기로 했는데 예. 거기서 갈까부다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 기억납니다. 갑자기 예, 드라마 파친코에서 그렇게 돼가지고 그 3등간 1등 칸의 손님들한테 부르는 내용인데 3등 칸의 손님들에게 좀 이게 귀에 들리니까. 예, 들리니까 전부 다 막 그 하니까 일본 같이 따라 부르는 예, 거예요. 일본의 그 제국주의자들이 네. 그 경찰들이나 관료들이 듣다가 뭐지 이거? 그러니까 저거가 조선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거든. 그래가지고 갈까부다 갈까부네 임 따라서 갈까부다 이렇게 부르니까 예. 밑에 지하층에 그가 배가 이래 있으면 그 수면이 닿는 쪽에 있는 그 3등석에 우리 저기 뭐야 우리 민중들. 노동자들. 예. 노동자들이 다 수탈된 이 민중들이 다 난리가 난단 말이지. 네. 그러니까 한참 듣다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나중에는 막 하게 되고 이 가수가 결국 죽게 되죠. 마지막으로 자기가 그 노래를 부름으로써 저항의 의지를 한번 탁 불태우고 죽는 겁니다. 네. 야, 진짜 내가 참 그런 거 보면은 일본 제국주의라는 게 이게 얼마나 악랄한 정말 그런지 제가 여기에 보면은
전라북도 행정지도도 가져왔고 네. 전라남도 행정지도도 가져왔습니다. 네. 요게 아마 띄워 주실 겁니다. 자 보시죠. 저하고 같이 한번 네. 복명복창을 한번 해보시죠. 아, 복명복창이요? 예. 예. 군대입니까? 알겠습니다. 예, 32년도 12월 달에 32년도 12월 달에 12월 달에 모든 그 곡물 그다음에 농산물들을 다 참빗 작전으로 싹 쓸어버리는 작전을 일본이 합니다. 참빗으로 훑듯이. 예, 참빗으로. 참빗이라는 건 일본 머리에서 이렇게 이 같은 잡는 거 예. 이렇게 있으면 싹 긁어내리는 거 아닙니까? 되게 촘촘하잖아요. 예. 자, 어디냐? 네. 전라북도 고창. 고창, 예. 그다음에 전라북도 정읍. 정읍, 그다음에 전라북도 부안. 부안.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다 옛날에 이제 옥구라고도 불렀던 옥구요? 예, 옥구. 옥구. 예. 예. 그다음에 전라북도 김제. 김제, 예. 그다음에 전라북도 완주가 되겠습니다. 완주. 예, 요렇게 5개 하고 그 위에 충청도에 바로 있는 충청남도 예산군. 예. 예, 요렇게 6개가 집중 수탈로 딱 찍힙니다. 찍힌 이유가 뭐냐? 갑오 농민 전쟁 때 어떻게 돼? 이놈들이 가장 우리 대일본 제국에 저항을 했다. 가장 네. 극심하게 저항했다. 예, 예. 그리고 뭐 이 저 고창하고 정읍 사이에 있는 네. 그 뭐지 고부군 거기가 아. 제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놓으니까 예. 이 일본의 쓰지 마사노부 여러분 쓰지 마사노부라고 하는 만주군 총 뭐라 그래 만주의 기획실장이라 그래야 되나 이 만주국이라고 하는 거를 전체 기획을 했던 사람 예. 예, 이 쓰지 마사노부 이놈이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래 이놈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를 수탈하자라고 딱 얘기를 하고 네. 거기에다가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재미가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전라남도 한평군 한평, 예,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 예, 요렇게 2개를 얹어 가지고 물자는 전부 군산에서 네. 물자를 싹 끌어다가 군산에서 만주국으로 실어 나르고 네. 그다음에 사람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목포로 다 실어 가지고 아. 나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총 8개. 예, 그래서 지역이네요. 어느 정도까지 수탈을 했느냐면 그 11월 12월에 했으니까 10월 달에 벌써 곡식이 추수했죠. 많이 예. 추수되고 뭐 이래 했잖아요. 11월 12월에 수탈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겨울을 날 곡식들을 다 가져갔다는 소리 아닌가요? 예, 그것도 그거지만은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씨종자들을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아, 내년에 예. 심어야 될 그 종자들까지. 예, 씨종자들까지 싹 다 그냥 다 쓸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돼지, 닭, 소, 뭐 온갖 가축들 다. 가축들 다 그냥 군산항구로 다 빼돌려. 예, 아니 근데 좀 일본도 너무 예.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게 예. 시종자라도 남겨놔야 그 다음에도 수탈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마저 다 그냥. 예, 그거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 눈에는 안 보여. 조삼모사였거든요. 그때 뭐냐면은 조삼모사가 뭡니까? 중국의 고전에서 인용됐다시피 원숭이들에게 하루에 아침에 3그릇, 그 다음에 점심에 과일 3개, 그 다음에 저녁에 4개를 주겠다 하니까 원숭이들이 에이씨 뭐 이러면서 막 이러는데 그러면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겠다 하니까 이러고 웃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당시가 32년도입니다. 만주국이 국제적으로 승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거에서 승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싸움이었어요. 기로에 있었군요. 예. 그런데 뭐냐면은 영국에서 그 리턴이라고 하는 백작이 네. 영국에서 인도 총독을 지내다가 와요. 네. 그 이제 실사단이 꾸려져서 와요. 네. 그럼 뭐 실사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네, 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벌써 스턴 독트린이라는 거를 해가지고 스턴 국방부 장관이 침략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국가는 인정하지 않겠다 했거든. 만주국을 겨냥해서. 그럼 인정 안 왜 되겠는데요? 그러는데 일본은 그랬죠. 아니 그럼 영국하고 미국하고 프랑스가 이때까지 다 개척한 거는 뭐야 그럼? 침략이 아니고 거기가 무슨 자발적으로 국토를 기부했냐?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인마들이 또 뻔뻔하게 우리는 자발적으로 했다면 또 이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안 돼. 우리는 만주국을 무조건 운영해야 돼. 이래 되는데
막 과정은 매우 그거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인정이 안 돼요. 네.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단체들이 만주에서 더욱 가열차게 이제 독립운동을 하게 되죠. 왜 만주국 너 걷어치워라. 말도 이거, 안 된다. 예, 국제법상에 이건 불법 단체다라고 얘는 막 그러면 양세봉 장군이라든지 지청천 장군이라든지 철기 이범석 장군이라든가 네. 해공 신익희의 선생인데 그 무장 활동을 중시했으니까 그분이라든가 이광 장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나서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무장투쟁을 한 네, 거죠. 무장투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 번 그거를 없애버립니다. 네. 그런데 그때 실사를 할 때에 만주에서 딱 하나 모자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식량 식량입니다. 그리고 인구인가요? 예, 식량 식량과 플러스 인구. 예,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일본의 총사령관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쓰지. 빨리 뭔가 네 묘안을 짜내 봐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러시아의 조제프 스탈린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우크라이나 네.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네. 우즈베키스탄 요 세 개 국가에 여러분 그거를 다 곡물과 빵이죠. 밀가루, 빵하고 그 축산품이었거든. 카자흐스탄은 예. 동물들을 다 끌고 오는 거예요. 소련으로. 예, 소련을 끌고 와서 대공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산다라고 거짓 선전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 그렇게 거짓 선전에 속은 사람이 파블로 피카소 아니에요. 그게 역시 자본주의라는 것은 칼 막스의 자본론대로 뭐냐면 주기적으로 경제 공황에 시달리게 되는데 그 경제 공황에 시달리 이거는 자본주의라는 거는 명백한 한계가 있는 거고 역시 공산주의가 그게 이제 가장 궁극의 인간의 그거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다고. 네. 그래서 월터 듀란티라고 하는 퓰리처상을 수상했던 뉴욕 타임즈의 기자가 모스크바 특파원으로 그때 있었는데 월터 듀란티의 글만 믿어. 사람들이 뭐냐 월터 듀란티로 하여금 엄청난 뇌물을 바치는 거야 스탈린이. 그래 바쳐가지고 그 러시아의 사정에 대해서 매우 좋다라는 글만 쓰게 해요. 이거 진짜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어떻게 돼? 그 영국 아니고 웨일즈의 기자 하나가 네. 그 영국에 출장 왔다가 이상한 소문을 들어. 러시아 사람들이 사실은 굶어 죽고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 쪽 사람들의 기근이 더욱 심각하다라고 하는 모스크바에 있는 가디언지, 네. 영국에 지금 가디언지 있죠. 네. 그 가디언지의 기자가 전화를 한 거를 자기가 듣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지? 분명히 월터 듀란티는 뭐 되게 모든 것이 풍족하다고 쓰여 있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잘 먹고 잘 사는 왜 어떻게 되는 거야? 음. 그때 이 기자가 짐 존스라고 하는 기자였는데 네. 이 저 미스터 존스라고 하는 영화에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히틀러를 그 단독으로 네. 히틀러를 인터뷰했던 기자죠. 이 기자가 오. 굉장히 기자 정신이 투철한 사람입니다. 예, 예. 그것도 어디로 도망 못 가게 비행기에서 어느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데 비행기에 날아가고 있는 3시간 동안 날아가고 있는 거기에서 2시간 30분 동안 인터뷰를 해요. 대단하네요. 예. 이야. 그래가지고 비행기에서? 예, 절대로 어디로 도망 못 간다. 그렇죠.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래 이제 내가 다시 가겠다 그러니까 그 뭐 가보라고는 하지만은 러시아로 들어가는 순간 아무도 자기를 반기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고 이거를 이미 예측했다는 걸 알고 우크라이나로 잠입해 들어갑니다. 예. 그 잠입하는 과정이 좀 길긴 하지만 뭐 여기선 생략하고요. 일단 잠입했다고 치고. 예, 잠입해 들어가는데 우크라이나의 여기에 그 이런 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역에 내려갖고 오는데 온 사방에 쓰러진 사람이에요. 굶어 죽은 거예요? 예. 이게 뭐지? 이러고 이제 돼 있는데 사람들이 이미 우크라이나로 오는 화물 열차 안에서 이미 사람들이 내가 그 눈속임을 하고 네. 원래 저기 감시원하고 같이 무슨 우크라이나 북동부에 있는 뭐 도시로 가려다가
이래 몰래 빠져나왔거든. 그러다 보니까 외투를 벗어놓고 나왔어. 네. 그러니까 외투를 내가 좀 입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내가 돈을 드릴 테니까 그 가지고 있는 외투 좀 주실 수 있습니까?라고 얘기했더니 그 외투가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근데 빵이 있어라고 물어보는 거야. 빵 있냐고. 네. 그럼 내가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빵하고 외투하고 그러니까 바꾼 빵 거예요. 하나 달라 이거야. 그러면 아니 빵을 왜 이래가 외투를 벗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이게 무슨 그만큼 굶었다는 아니 거잖아요. 이게 뭐 진짜 외투랑 안 할 바꿀 말로 만큼. 2,000원밖에 안 하는 빵하고 20만 원 하는 외투하고 지금 등가 교환이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래 내가 이거 무슨 소리야. 세상에 역에 내니까 그래가지고 자그마치 여러분 카자흐스탄과 우크라이나에서 32년부터 35년까지 굶어 죽은 사람이 자그마치 650만 명입니다. 650만 명이요. 스지 마사노부가 일석삼조의 그게 있다. 만주국으로 호남 평야의 모든 곡물을 다 끌어올리라. 그 다음에 호남 평야의 왜 농업 중심지니까 인구가 네. 제일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인구도 다 빼서 올리자. 아, 그래서 아까 그렇게 8개 시군을 예. 찍은 거군요. 그렇게 8개 시군을 찍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라도 지역에 있는 모든 그 다른 지자체들은 네. 몇백만 명이 아마 굶어 죽을 것이다. 이거 대박이다. 무조건 굶어 죽는다. 그러니까 뭐냐 조선을 아예 그냥 그 일본 애들 다 올라오라 하든지 해가지고 일본으로 만들어 버리고 우리가 만주국을 아예 그냥 딱 그 제대로 건설해 버리자 이래 된 거예요. 국제연합에서 또 승인도 받자. 예. 이게 무슨 대도 안 한 아이디어입니까? 예? 아니 그게 지금 사람입니까? 여러분 스지 마사노부라는 새끼가 그게 사람이냐고. 이름에 잘 나와 있잖아요. 쓰지 마. 이 사람은 쓰지 마. 쓰면 안 돼요. 쓰시마는 아니고. 예. 쓰지 마. 스지 마사노부. 쓰지. 여러분 예. 예, 그것이 이래가지고 뭐냐면은 했는데 세상에 전라도에 노나맥이라는 사투리가 있습니다. 노나맥이 예, 나눠 먹기. 예, 흉년이 되면 네. 나누어서 먹는다. 여러분 임시라고 여기 진안이라고 하는 데는 원래 인구가 약 30만 명씩 되는 선거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옛날에는요. 예, 여기가 여러분 지금은 고작 해봐야 뭐 2만 명, 네. 19,000명 뭐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게 그냥 뭐 지금 통계 자료에는 2만 3천 명이라는지 모르는데 개뿔입니다. 한 2만 명 정도. 왜 이렇게밖에 안 남았는가, 여러분들? 적어도 뭐 한 4, 5만 명은 그래 이촌 향도 때문에 서울로 간 것도 있겠죠. 네. 근데 적어도 한 10만 명은 네. 그때 당시에 끌려간 겁니다. 아, 보복당한 겁니까? 32년도부터 35년도까지 전라도 전체가 단 한 명도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이 두 기초자치단체의 임실과 진안 사람들이 철저한 희생 때문에 진안 사람들은 바로 옆에 있는 그게 완주, 네. 완주를 집중적으로 도왔고 네. 임실 사람들이 정읍. 모든 전라도를 돌아다니면서 고구마를 이렇게 재배해가지고 그거를 그 죽을 끓여가지고 예, 고구마죽 한 그릇만. 이때 여러분 생겨난 그 속담이 뭐냐? 자, 하도 사람이 이렇게 되면 일주일 동안 한번 굶어 보세요. 지금 여러분 굶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힘이 없죠. 네.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집에 혹은 그 옛날에 왜 동구박 과수원길 할 때 네네네. 그 왜 마을에 들어가는 문이라든가 이런 거에 사람들이 평소에는 맨날 드나들 거 아니에요. 이때 뭐야 거미줄이 쳐져요. 그 문 입구에. 네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면 자 보세요. 우리가 한 마을로 들어가려 그러면 동구를 지나서 네. 그 마을에 있는 그 문을 지나서 그 다음에 그 집 대문을 지나서 그 집 방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 4번의 게이트를 지나야 되죠. 그 4번의 게이트를 지나는 동안에 다 거미줄이었단 말이야. 그 정도로. 예, 사람들이 오가지를 안 해서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면서 임시라고 지난 사람들이 전체 전라도의 나머지 6개 이 6개 지역에다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고구마죽 한 그릇만 드시면은 산 입에는 거미줄이 안 쳐집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설마 산 입에 거미줄을 치겠느냐라는 그 말이 여러분 가난을 상징하는 그 말이 그때 나온 말이에요. 네. 일주일만 굶어 보세요. 사람 다 죽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렇게 다 죽은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인구가 죽었죠. 그것이 뭐냐? 홀로도모르라고 합니다. 네. 그거를 홀로도모르. 홀로도모르. 예, 홀로도모르. 그것을 똑같이 기획했으나 홀로도모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 임실군이 약 80%의 활약을 했고 20%를 전라북도 진안군이 활약을 했습니다. 아니 이런 엄청난 예. 희생과 봉사 정신이 있었는데 예. 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안 알려져 있을까요? 그거는- 이런 거를 좀 기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전라도 사람이 이꼴 뭡니까? 빨갱이요? 예, 빨갱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전라도의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야 되는 절대적인 사명을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다 띄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예. 왜곡하고 그랬군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 최근에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전라도 천년사 말이죠. 네. 그 전라도 천년사도 이런 내용이 그 약에 쓸래도 없어요. 이 안 내용이 들어가 없어요.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게 들어가야죠, 이런 게. 예, 그러니까 뭐냐 민중이 자발적으로 노력한 역사 이런 거 없습니다. 임방울 선생이 뭐 100만 장의 레코드를 팔았다 이런 거 없다니까요. 부용산이라는 뭐 그런 그 노래가 있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산동해가 제가 지지난 시간에 했던 산동해가 스토리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게 들어가야죠. 없어요. 누구를 위한 그래놓고- 전라도 천년사입니까? 예, 그래놓고 무슨 뭐 발행을 하니 많이 그러고 앉아 있어. 네. 제가 그 저기 뭐야 9월 초에 네. 그 지금은 뭐 10월 달입니다만은 9월 초에 제가 전라도 천년사 반대하는 그 모임에 가서 제가 이거를 거의 피토하듯이 막 얘기하고 왔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그거 들었던 사람 그리고 백이성이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 안 유명해가지고 막 에이 뭐 지가 뭐를 하겠노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 얘기 들으니까 좋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자료 좀 달라고. 내가 왜 그 자료를 그 사람들한테 공짜로 줍니까? 그렇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아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왜곡된 역사지만 한 거는 자료 다 공짜로 받습니까? 그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래 내가 하면서 아니라고 정당하게 값을 치르고 받아가시라고. 네.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그런 공개된 자리에서 내가 전라북도 전주의 전북도의회에 가서 강의할 정도로 직접적으로 내려갔는데 거기도 안 왔잖아 자기네들이. 그래놓고 아니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갔는데 뭘 저기 뭐야 나중에 와가지고 그거 좀 좋으니까 자료 내놓으라는 그런 소리를 해요. 말도 안 최소한의 되는. 예. 노력도 예의도 네, 없었네요. 예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매불쇼에서도 이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전라도 네. 천년사의 얘기를 한 건 아닌데 이 임실 지단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실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수탈 정책의 실무자. 예. 그게 누구냐 하면은 1961년부터 1964년도까지 60년부터 64년도까지 일본 수상을 했던 이케다 하야토입니다. 이케다 하야토. 이케다 하야토가 전라북도에 그리고 전라남도에 그렇게 대규모 수탈을 실시함으로써 홀로도모르를 기획했다라고 하는 거를 62년도에 일본의 야당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총리를 출석시켜 놓고 얘기합니다. 당시 이렇게 그때 당시 이렇게 했었지. 예, 했었지. 사과할 의사가 없느냐? 62년도에. 그러니까 뭐냐면 사과했습니까? 아니요. 저는 뭐 이 그때 당시만 해도 조선을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가지고 이틀 있다가 돌아오고 뭐 이랬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뭐 어목하고 슬픈 환경에서 슬픈 일을 당한 거에 대해서는 뭐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변명이요? 제가 사과할 만한 위치에 있기에는 한국에 체류하는 시간이 좀 짧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이러고 앉아 있었던 거야. 그 대답이 누구랑 비슷하지 않아요, 임사랑 아나운서?
떠오르는 사람은 참 많네요. 기시다 후미오가 요번에 지난 그 일본 방문 때 한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기시다 후미오가 바로 그 자기 의원 지역구가 이케다 하야토의 지역구하고 똑같은 히로시마 제1지역구예요. 아, 같습니까? 예. 오. 그러니 아이 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같은 지역에서 이렇게 엄청난 인물이 나오는지. 야, 내가 정말 내가 정말 네. 이 임방울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임방울 국창 말 그대로 대한민국이 보장하는 최고의 명창이라고 하는 사람의 최고 히트작에는 갈까보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강제 수탈을 당했던 전라도에 바로 여기 고창, 부안, 정읍, 김제, 그 다음에 완주, 충남 예산, 전남 한평, 전남 나주 7개의 그 기초자치단체에 8개의 기초자치단체에 정말 피 맺힌 한이 네. 거기 있는 거죠. 그리고 임실 지난 사람들이 36년도부터 집중적으로 수탈당하는. 그게 왜 그러느냐? 아, 고구마를 몰랐구나. 고구마라는 거는 산에 이렇게 몰래 심어가지고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네. 그러니까 그거를 몰랐다는 거지. 다 조사해서 싹 다 막 진짜 그 논두렁에 있는 개구리하고 가재까지 다 잡아가지고 샅샅이 수탈했는데. 다 수탈했는데 고구마를 몰랐어. 참비스로 긁듯이. 그래서 임실과 진안의 고구마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임실 진안 지금 치즈가 유명하잖아요. 임시는 치즈. 예, 그래서 그 치즈라는 거는 56년도에 벨기에 사람 지정환 신부님이 와서 개발한 거고 네. 원래는 고구마였다는 거죠. 임실 고구마. 예,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여러분 그 전라북도 김제의 벽골제 네, 가시면 전통 마당이 이렇게 상시적으로 특산품 파는데 뭐냐 거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임실 치즈 스틱 고구마. 치즈 스틱 고구마. 예, 혹은 고구마 스틱 치즈 이래가지고 특산품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러면은 치즈라는 게 있고 뭐 고구마가 스틱으로 돼 있으니까 고구마라는 거는 뭐 아무데서나 타는 거 아니에요. 원래 임실하고 진안 지역에서 특산품. 고구마가 특산품이었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그 임방울 선생이 부른 갈까 부다와 예, 오늘 말해주신 역사와 예, 어떤 연관들이 있었고 또 이 갈까 부다의 노래를 당시 민중들이 어떤 점에서 네. 환호하고 또 같이 아픔을 노래했는지 예. 궁금합니다. 갈까부다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그 변학도가 내려와서 네. 그 춘향이를 잡아올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으면서 가서 잡아온나 해갖고 이 사령들이 달려가는 데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한편 춘향이는 사령이 오는지 군호가 오는지 알지도 못하고 뭐 이러면서 시작합니다. 네. 갈까 부다 이러고 이제 가는 거거든요. 뭐냐면은 이 거대한 외부 충격이 국가 권력에 의한, 그러니까 제국주의 권력에 의한 그게 오는데 떠난 님을 그리워하고 있잖아요. 네. 그죠? 네. 한 개인이 그 자연스러운 사랑을 하고 자연스러운 결혼을 하고 자연스럽게 헤어지고 이런 개인의 삶하고 국가 권력에서 이 춘향이의 미모를 탐해 가지고 나에게 수청을 들게 하라라고 오는 거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임실하고 진안하고 뭐 이런 전라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태어나서 자기가 그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삶하고 일본의 쓰지 마사노부가 기획을 하고 이케다 하야토가 실무를 맡아서 진행하는 이 수탈 정책하고 이게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예. 결국 한 개인이 느끼는 감동이 레코드판 120만 장이 기록되면 네. 우리 같은 학자들이 그거 개념 규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히트를 쳤다라고 하는 거를. 네. 예. 근데 그거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전라도 천년사라고 하는 곳에서도 못하겠다는 거잖아. 2002년도는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이니까 내가 너무 앞서갔다 치자. 지금은 21년 뒤고 지금은 대중음악이 모든 걸 지배하는 시대에 왜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근거 자료가 다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전북대학교의 이재훈이라고 하는 편찬위원장이 있습니다. 퇴직한 교수입니다. 전라도 천년사요? 작년에 퇴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나는 너무 웃기는 거야. 왜 퇴직한 교수가 편찬위원장이야? 그거는 뭐냐? 책임 추궁이 들어왔을 때 퇴직한 교수라고 한 발 비껴나는 거거든. 퇴직한 교수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도망을 가도 좀 쉽게 갈 수 있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참 이런 한국 역사학계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간악하고 또 당시에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멍들게 하기,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아예 죽여버리려고 얼마나 간악한 그거를 수탈을 그 정책을 했는지 정말 전라도의 역사, 이 목포역 모든 임실 지난 사람들이 호남선 철도 타고 이쪽으로 오지 않았겠어요? 네. 목포역에 제가 내릴 때마다 언젠가는 내가 내 방송에서 이 얘기를 해야지라고 했는데 16회차에 드디어 합니다. 예. 오늘 선생님도 울분을 토하면서 피를 예. 토하는 심정으로 예, 그렇습니다. 역설을 하셨는데 예. 우리의 역사는 진짜 제대로 쓰여져야 되고요. 네. 있는 사실 그대로 쓰여져야 되고 예. 한치의 왜곡과 네. 비방과 폄하나 또 삭제돼서는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의 사실들이 우리의 역사로 기록됐을 때 예. 우리 민족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거고 예, 부흥할 수 그렇습니다.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뭐 임실 지난 두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분들에게 임실 지난 군민들 전체가 나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지 저는- 않았으면 그 전라북도 도민들을 어떻게 다 먹여 살립니까? 그 대가로 엄청난 보복을 당해서 오늘날 저렇게 초라하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참 너무 우리나라는 안타까운. 왜 예.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의 공로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공동체를 외면하고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 예, 그런 나라가 하루빨리 좀 왔으면 좋겠고 예. 또 그런 나라에서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갔으면 예. 좋겠습니다. 오늘 임방울과 갈까부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신바람 나는 역사 강사 백희성 선생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